후천 성경세계는 가가도장이라. 앞으로 열리는 후천 가을 세상에는 모든 가정이 상제님을 모시고 대도 진리를 닦는 구도의 성소가 된다는 상제님 말씀인데요. 가정도방을 찾아 가족이 화합하며 신앙으로 하나 된 이야기를 들어보는 가가도장. 이번 주인공은 특유의 훈훈한 가풍 속에 신앙 문화를 온전히 구현하고 있는 본부도장 박철수 태전 대덕도장 조선미 도생입니다. 양력 9월 30일 태전 대덕도장. 지난 9월 30일 민족의 대명절 한가위를 앞두고 태전 대덕도장에서는 조상 보훈 치성이 있었는데요. 고향으로 돌아가 차례를 지내기 전에 먼저 도장에 모셔진 조상님을 뵙고 인사를 올리는 것이죠. 도장에 꽉 들어찬 도생님들 사이에서 오늘의 주인공 가족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가족의 막내 민지의 모습에선 명절을 맞이한 설레임이 느껴집니다. 든든한 두 아들과 귀염둥이 딸은 부부의 모습을 꼭 닮았는데요. 세 자녀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룬 부부. 하지만 부부의 첫 출발은 주변의 우려를 샀다고 하네요. 처음에 만나서 만난 지 일주일 만에 결혼하자고 이 사람이 미쳤나 이런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만나보니까 사람이 되게 순수하고 맨날 아침에 출근할 때 보고 가고 또 퇴근하면 맨날 사귈 때는 맨날 저녁에 퇴근하면 만났는데 지극정성이었죠. 생각해보면 정말 만난 지 2달 만에 결혼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거든요. 근데 항상 되게 잘했어요. 만나면서. 만난 지 2달 만에 초스피드로 결혼식을 올린 부부. 두 사람을 염려하는 주변의 우려와 달리 15년의 결혼 생활 동안 큰 다툼 한 번 없었다는데요. 화목한 가정신앙의 울타리에서 남편 박철수 도생은 상생방송 음향 감독으로, 아내 조선미 도생은 태전 대덕도장 어린이 포교부 포감으로 봉사하면서 진리 중심의 행복한 삶을 가꾸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태전 대덕도장에서 신앙하고 있는 가족입니다. 주연이, 제 큰아들 주연이는 학교에서도 바른생활 사나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정말 모범생이에요. 그냥 뭐 따로 설명할 것도 없고 걔는 딱 이거 본인이 해야 된다 하면 그거를 본인이 다 알아서 하는 스타일이라서 뭐 이렇게 저희가 뭐 따로 신경 쓸 게 없었어요. 어릴 때도 거의 울지도 않아서 주변 분들이 항상 그러셨죠. 쟤 같은 애는 혼자 열도 키우겠다 뭐 이래서. 18세기 말 영국의 산업혁명의 기반으로 엄청나게 빠른 경제 발전을 하였고요. 지금까지 없었던 엄청나게 많은 기술들이 발전하였습니다. 둘째 자연이는 굉장히 뭐랄까 호기심도 많고 되게 활동적이고 그리고 좀 예체능 쪽에 많이 소질이 있어가지고 그런 쪽으로 좀 많이 가르치고 있고요. 딸내미는 막내 민지는 꿈이 공주인데 되게 씩씩해요. 네, 아주 씩씩하죠. 네.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길러야 되겠다. 그래서 애들이 지금 바르게 자라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뭐 바랄 거 없고 또 의외로 아이들이 되게 잘 따라주고 있어요. 엄마 아빠의 상황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신앙에 관련해서도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 그거를 되게 적극적으로 따라주려고 하기 때문에 저는 되게 그래서 지금 만족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런 공부하는 거 하는 거는 나중에 상제님 일을 하기 위해서다라고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아이들도 그냥 자연스럽게 큰아들 같은 경우는 야 너는 연구소나 뭐 이런 쪽이 낫겠다고 막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둘째는 원래는 이제 이렇게 예능 뭐 이런 쪽으로니까 이제 자기가 스스로 자기는 나중에 아빠처럼 그 이제 기술팀에 음향 뭐 이런 쪽으로 하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는 생각보다 상당히 긍정적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뭐 입도한 지 얼마 돼서 되게 막 초발심일 상태라서 딱히 뭐 그걸 꼭 반대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없었는데 너무 3일 만에 딱 그만두고 와서 좀 당황하기는 했는데 그냥 그때는 아 그래 뭐 같이 뭐 신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대전을 내려오면서 저도 이제 아무도 없는 모르는 생소한 환경에 이제 또 둘째를 임신한 상태로 내려왔었기 때문에 그 초반엔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또 그마저도 그냥 잘 신앙으로 극복을 한 건지 뭐 어쩐 건지 그냥 쉽게 넘어갔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본인이 맡은 일은 그래도 항상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서 그 음향 쪽으로 어느 날인가 자기가 인정을 받았다. 이제 박감독 없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들었다고 와서 막 자랑을 하는 거에서 그래. 그래도 본인이 맡은 역할은 잘 하고 있고 그래도 인정도 받고 있구나.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참 올해 큰 문제 없이 봉직을 이렇게 해주는 거를 보면서 항상 고마워요. 그런 점에서. 자녀들이 바른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 외에 더 바라는 것이 없다는 조선미 도생. 그런 엄마의 바람대로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아이들. 도문에서 봉사하고 있는 부부의 영향으로 자녀들도 미래 증산도의 주역이 되겠다는 꿈을 갖고 있는데요. 이렇게 신앙 속에서 행복하게 생활하는 가족의 중심에는 엄마 조선미 도생의 헌신이 있습니다. 봉직 생활을 하는 남편을 묵묵히 뒷받침해온 아내. 애초에 이런 아내의 심성을 알아본 남편 박도생님이 결혼을 결심하기까지 짧은 연애 기간은 전혀 문제되지 않았다는데요. 신앙을 먼저 하고 있었던 박도생님이 결혼 후 아내에게 진리를 전하면서 가가도장의 바탕이 마련됐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을 보게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게 가령 나보다 더 신앙을 잘하시는 사람, 우리 도덕 말씀에 나보다 더 잘 믿는 사람을 만나라고 하는데 제 집사람 만났을 때 이 사람이 증산도 신앙하면 참 저도 개인적으로 성격이 좀 하나에 꽂히면 그게 배도 못 신하는 성향이 있는데 저희 아내도 처음 만났을 때 꼼꼼함이 있더라고요. 저보다 더 꼼꼼해 보였다는 성격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은 증산도 신앙을 하면 증산도 진리대로 신앙을 하겠구나 이런 믿음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결혼하고 난 뒤에 입도를 시키자는 약간의 계획이 세웠었어요. 결혼하고 1년 후에 입도를 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증산도 대학교도 입으로 들어가고 제가 지방에 출장 가는 길에 돌아오는 길에 입으로 대전 내려서 증산도 대학교 교육을 하는 날에 데리고 와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양일 하잖아요. 그래서 토요일 날 양이 처음부터 그렇게 교육받으면 힘드니까 사부님 도원이 막 끝나고 사부님 도원 시작할 때 집사람하고 같이 입장해가지고 도원을 한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 받들고 또 제가 부산에 또 고향을 가면 도장에도 데리고 와서 그날 제가 또 부산에 도장 간 거는 제가 갑자기 감기가 들어졌어요. 그래서 태극주 수행하면 한 30분 하면 감기가 기운이 빠지니까 가자니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하는 거 보고 제가 훌쩍훌쩍 하는 거 보고 수행하고 나오니까 훌쩍훌쩍 딱 그쳐버리니까 조금 신기한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살살 싹을 키워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결정적인 건 첫애 주연이 넣고 저 산후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걸 보고 있잖아요. 그 권했죠. 그 신랑이 이제 오디오를 하니까 자기가 좋은 노래 들려준다고 그래서 그 이제 자기 있던 큰신 놓고 방에 가니까 신단이 있었어요. 청석그릇이라서 이거 뭐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증산도를 한대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냥 저희 할머니가 이제 어릴 때부터 항상 장독대에 정한수를 떠놓고 비시던 분이라서 그냥 그거의 일종이구나 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뭐 크게 이상하다는 생각은 안 했어요. 그래서 뭐 알고는 있었는데 저도 그랬거든요. 뭐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본인은 그냥 열심히 해라. 나는 그냥 나한테 강요만 하지 않으면 상관없다. 그러고 있었거든요. 애 낳고 몸이 아프니까 너무 아파하니까 그러더라고요. 한 달만 자기를 믿고 도장 가서 수행을 해보자. 큰아들 낳으면서 디스크도 좀 생기고 그리고 이제 그 모유수유를 하면서
이렇게 짜서 먹였는데 손이 관절이 다 나가서 정말 비가 오는 날이나 날씨가 흐리면 그 관절 마디마디가 너무 아파서 잠을 못 자고 맨날 막 끙끙거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신랑이 보다가 가서 수행해보자. 그래서 도장을 따라갔는데 저희 모르니까 아무것도 할 줄 모르니까 그냥 4배 신고하고 태울 줄만 30분을 일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이제 하는데 한 3일쯤 되니까 손에 이렇게 열감이 나면서 손이 아픈 게 난 거예요. 그리고 한 일주일 하니까 허리 아픈 게 많이 나아졌어요. 그래서 이렇다고 하니까 다 이제 막 그때 도장에 있던 계시던 분이 이제 입도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예, 입도요. 그랬는데 그래서 한 달 동안 막 공부하고 시험 보고 정신 차리니까 입도에 있더라고요. 정말 막 기가 그 혈들을 다 뚫고 다니는 그런 체험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이겨낼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그 뭐랄까 배 속에 정말 이 축구공보다 더 큰 막 이렇게 그런 기운의 뭉치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운이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처음에 이 단전에서부터 시작한 게 아래 위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몸에 있는 혈을 다 뚫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 그렇게 성전에 누워가지고 정말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이렇게 다 막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 처음에는 혹시 이게 잘못된 건가? 막 그런 막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잘못된 거였다면 뭐 다른 뭔가가 있었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몸이 너무 시원해졌고 그 당시에는 그래서 몸이 그렇게 상쾌하고 날아갈 것 같은 막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축적이 돼가지고 그렇게 한꺼번에 막 폭발을 하는 느낌. 그래서 제가 어포들 막 수행시키는 것도 당장 뭐 이렇게 막 걔네들이 그걸 갖고 막 뭐 변하거나 뭐 이렇게 효과를 얻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차곡차곡 축적이 돼서 어느 순간인가 걔네들이 필요할 때 그게 폭발을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이만의 기대? 그런 걸 기대하면서 열심히 수행시키고 있습니다. 저녁 7시 30분. 어린이 구역 정성수행 시간. 대덕도장 어린이 도생들은 매달 일주일간 함께 정성수행을 하는데요. 4년 동안 이어오고 있는 어린이 수행문화. 그 토대를 연 사람이 바로 조선미 포감입니다. 오랫동안 학원에서 아이들을 교육한 경험 덕분에 도장에서 어린이 구역 운영을 부탁받았지만 막상 포감을 맡았을 땐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몰라 막막했는데요. 한동안 상황을 지켜보던 조도생님은 다만 부모를 따라 도장을 오가는 어린이들의 모습이 안타까웠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도장에 오는 것에 재미를 느끼게 하자라는 목표를 시작으로 현재의 신앙 문화가 자리 잡기까지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는데요. 처음 정성수행 이야기를 꺼냈을 땐 예상과 달리 부모님들의 저항에도 부딪혀야 했습니다. 하지만 도장 포정님의 적극적인 지지와 조도생님의 노력이 더해져 어린이 신앙 문화를 열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수행뿐만 아니라 도장 청소, 천도식 제기 닦기 등 어린이 도생들이 주도적으로 신앙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아이들은 보통 부모를 따라와서 그냥 어딘가에서 조용히 한쪽 구석에서 있어야 하는 개념이었기 때문에 좀 안타깝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포정님께서 오셔가지고 아이들을 조용히만 좀 하게 해달라. 그래서 예, 알겠다고 뭐 그 정도면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막상 맞고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얘네들이 좀 도장에 즐겁게 도장은 재밌는 곳이다, 가고 싶다라고 이렇게 좀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같이 모여서 항상 이제 처음에는 노는 거 먼저 시작을 했어요. 막 게임도 하고 만나면. 그리고 이제 조금 그게 익숙해지고 아이들이 그 다음부터는 막 도장에 막 와서 포관님 오늘은 뭐 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게 익숙해지고 있는데 우리 그럼 좀 공부도 좀 하고 하자. 그래서 뭐 이제 예법이나 주문 외우기 이런 걸 했거든요. 이제 그게 익숙해지고
그 생각이 드는 거야. 얘네들이 나중에 크면 진짜 진정한 얘네들이 그 증산도의 일꾼이 될 애들인데 이대로 두면은 안 되겠다. 그래서 아이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수행 쪽이 더 빠르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아이들에서 얘네들 데리고 정성수행을 시작하자. 그래서 한 달에 일주일씩만 해보자. 그래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사실 아이들보다도 부모님들이 되게 뭔 애들이 무슨 정성수행 막 이러시면서 좀 거부감이 있었어요. 근데 의외로 아이들은 제가 아이들을 꼬시기 위해서 간식을 정말 많이 막 해줬었거든요. 맛있는.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 간식이 너무 좋아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너무나 참 아이들한테 제가 항상 고마운 게 애들이 사실 어포가 한가한 줄 아시겠지만 어포들이 제일 바빠요. 막 방과 후에 학원에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번 주에 정성수행 해요 그러면 그 늦은 시간에도 꼬박꼬박 다 참석들을 해줘요. 그래서 와갖고 같이 수행하고 해주는 거 그게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벌써 한 4년쯤 됐는데 그럼에도 열심히들 지치지 않고 와주는 그 자체가 너무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화 많죠. 애들 처음에 수행시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네들이 앉아있는 거 자체를 너무 힘들어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그냥 어른들보다 더 잘해요. 사실은 앉아있는 자세부터 해서 그리고 막 도공 같은 것도 처음에는 애들이 도공하라 그러면 눈 이렇게 뜨고 막 이러거든요. 막 방황해요. 근데 지금은 정말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그게 막 어느 날 갑자기 확 변하는 건 아니지만 아이들은 어른들보다는 더 빨리 변해요. 그리고 정말 그 수행이나 그러니까 참여도 자체가 이미 수행을 하면서 내가 이거를 당연히 해야 되는구나 생각을 하고 나도 뭔가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되기 때문에 도장에서도 그래서 이제 뭐 봉사 그러니까 저희가 천도시 끝나면 닦는 거 뭐 도장의 대청소 이런 거 사실 그럴 때 어포가 굉장히 많이 힘이 돼요. 그래서 저희 뭐 어저께도 막 이제 청소 수행하기 전에 막 물티슈 한 장씩 갖고 바닥에 얼룩들 닦자 막 그러니까는 정말 열심히들 닦거든요. 그래서 그전에는 뭐 어포하면 정말 얘네들은 뭐 신도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지금은 거의 도장의 주체가 됐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아주 큰 힘이 되는 아이들이죠. 어포 수행을 한다고 하는데 저기 집사람은 저기 다른 어머니 부모님들이 애들이 밤늦게 어포 수행하고 집에 갈 때는 힘든데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제 차가 있으니까 저녁에 수행 끝나고 맨날 데려다 주는 게 되니까 집사람도 저 다른 학부모님들한테 전화를 해서 애를 해 뜰 때 보내주면 데려다 주는 거는 책임지겠다. 그래서 제가 저녁마다 한 달에 매주 7일을 같이 수행하고 같이 저 애들하고 같이 집에 가는 거죠. 그래서 동쪽 팀, 서쪽 팀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대덕도장에서 서쪽 방향은 중리동 방향이니까 저희 집 사는 동네는 서쪽 팀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동쪽 팀 비례동 뭐 송촌동 이쪽에 있는 아이들은 동쪽 팀이라고 그쪽 아이들도 집 앞까지 다 기가시키고 안전사고 때문에 집에 들어가는 것도 보고 도장에서 큰 역할을 하고 큰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보다 더 나아져 가지고 바쁜 일상에 쫓기다 보면 건강관리에 소홀해지기 쉬운데요. 작년 말 박도생님도 피로와 스트레스가 겹치면서 협심증 초기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업무차 출장을 다녀오는 귀갓길에 심장이 찌르르 조여옴을 느꼈는데요. 그동안 여러 차례 태울주 수행으로 병의 치유를 경험한 박철수 도생님은 망설이지 않고 100일 정성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 운동과 수행을 병행하면서 점차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가족들이 모두 태울궁 정성 수행에 동참하게 되었고, 이는 천도식을 올리는 신앙의 은혜로 이어졌습니다.
목포에서 올라오는 길에 갑자기 심장이 해서 이게 뭐 심장이 뭐 전기가 통하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아프다는 생각보다는 갑자기 놀랐었죠. 그 충격 때문에 이거 뭐 몸이 좀 이상이 있는갑다. 그 같이 옆에 있는 저 성도님들도 이상이 있는 것 같은데 꼭 빨리 병원 가보라 했는데 병원 가니까 큰 이상은 아닌데 일단 몸이 좀 쉬면서 스트레스 좀 풀고 쉬면서 일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약간 출근 조정을 좀 해서 조금 아침에 좀 늦게 나오면서 좀 잠을 좀 많이 자고 그랬는데 그래도 별로 낫질 않더라고요.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의 장기인 테이지 수영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한 30분 정도 조깅하고 그리고 워킹도 하고 그리고 태국에서 한 2시간 주문 수영 배례 그리고 태국 도공을 1시간 이상 이렇게 했었거든요. 아침 새벽 수영하고 오후에 업무하고 저녁에도 애들하고 같이 정성 수영을 계속 49일을 가족하고 같이 이제 또 했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천도식을 지난 6월 17일 날 했는데 천도식을 끝나고 그때 심장이 뭐 아무 느낌이 없는 이전에 아무 느낌 없는 그 원래 상태로 돌아온 기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내 병이 나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저희 시아버님 천도식하고 이제 제 쪽에는 제 할머니하고 이제 고모를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또 양가를 또 같이 하게 돼서 그때 이제 다 말씀을 드렸더니 아무래도 시아버님이니까 이제 형제들 다 온다고 어머니도 오시고 저희 쪽에는 또 할머니가 참 많이 집안에 이게 정신적 지주셨기 때문에 또 부모님도 이제 오신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셔서 보시고 그 뒤로는 되게 그런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빠도 되게 만족하시는 그런 거. 그리고 그 뒤로는 그래서 이렇게 뭐 증산도 상생방송도 보시고 뭐 이런 증산도 얘기를 해도 되게 그냥 그러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게 된 것 같아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아마 천도식이 되게 마음에 드셨나 봐요. 그래서. 조상님들을 상제님 도문으로 인도하는 보은의 예식 천도식. 조선미 도사님은 도장에 천도식이 있을 때마다 봉사에 앞장서고 있는데요. 도장 도사님들의 조상님이 나의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늘 정성을 다합니다. 어린이 구역 운영과 적극적인 도정 참여로 근본 신앙은 더욱 단단히 뿌리내려졌는데요. 이렇게 신앙에 솔선수범하는 부부의 모습이 자녀들에게는 최고의 산 교육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가족 신앙은 저에게 정말 신앙의 원동력이 되는 것 같고 항상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더 열심히 하게 해주는. 그러니까 제가 신앙을 하면서 내가 아이들한테 이런 말을 하려면 내가 먼저 그러니까 솔선수범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끊임없이 노력하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러니까 어퍼 포감할 때도 남편이 이렇게 많이 또 도와주고 아이들도 제가 항상 아이들한테 야 엄마가 어퍼 포감인데 니들이 더 잘해야지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정말 힘이 돼주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근본 원동력 정말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특별히 자식 교육을 잘 시킨다는 생각은 안 했었어요. 그냥 애들이 엄마 아빠 말을 잘 듣고 잘 따르는 게 참 좋다고 생각했는데 신앙하면서도 그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 애들이 제각각 자기들의 목표를 가지고 신앙한다는 것이 우리 증산도의 큰 미래가 보여짐에 저는 그걸로서 기쁘고 앞으로 저희 자녀들이 잘 자라서 증산도의 큰 일꾼이 되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일꾼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 남편과 아내가 부부로서 일가를 이룸이 천하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고 화로서 한 가정을 이룸이 천하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니라. 상생 방송과 지역 도장에서 맡은 일에 헌신을 다하는 부부.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란 말처럼 부부를 따라 열심히 신앙하고 있는 자녀들. 엄마, 아빠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하고 아빠는 일단 낳아서 증산도로 인도를 시켜주신 게 매우 감사해요.
앞으로도 신앙을 열심히 해서 부모님 못지않은 그 징산도에 이름이 남을 만한 그런 아들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빠, 엄마 사랑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화목하게 신앙하는 가족의 모습에서 상자님 말씀이 더욱 깊이 느껴지는데요. 이들 가족의 신앙을 향한 구도의 선율은 현재 진행형입니다.